자, 아까 전에 영상을 못 찍어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결석생도 있고 그래서 자, 요거는 혼자 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수업 다 끝나고 다 끝나고 밤 9시 자, 분사의 쓰임과 의미입니다. 그거 아까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하고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자, 분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준동사 계열에서 동사의 어떤 속성에다가 형용사의 속성을 띠는 것이 기본적으로 분사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적 성격에다가 부사의 성격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부사는 내가 여기다 물결을 좀 칠게요. 왜냐면은 이 부사는 지 혼자 단독으로 쓰이는 부사 단어가 아니라 뭔가 좀 꾸며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2학년 때는 보통 이 분사를 배울 때는 앞부분만 이렇게 살짝 건드려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쓰일 때가 있어요.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은 분사 구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분사 구문요. 그래서 분사 구문이 이제 중학교 3학년 교과서 7과에 이제 동아윤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분사 구문에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내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는 동사 ing와 또는 과거 분사입니다. 저기 동사 1위는 과거 분사예요.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이런 형태고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거나 주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한다 하면은 명사 단어가 이렇게 딱 있고 앞에 이렇게 동사 ing나 과거 분사 ed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명사 뒤에서 이렇게 ing를 쓰거나 과거 분사 ed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쌤이 여기서 물결 표시를 좀 더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물결 표시는 이 동사적 속성에다가 수식어로 들어가는 어떤 이 안에서의 어떤 목적어 명사는 또 다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얘는 한 단어의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지는 거. 이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얘는 뒤에서 뭔가 단어 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할 때는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내가 그 수업 시간에는 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만약에 흥미로운 책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흥미로운 책이 아니고 뭐 해볼까요? 그냥 뭐 쓰여진 책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냥 The Written Book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냥 The Written Book.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쓰여진 책이에요. 쓰여진 책. 아시겠죠? 쓰여진 책으로 얘기하는 건데 뒤로 만약에 written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written을 요렇게 쓰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in 1980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표현들 물론 얘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by, 뭐 이윤영 뭐 이런 식으로 꾸며져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1980년에 쓰여진 그 책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여기 written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the book written in 198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ng를 써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예문을 통해서 하나 보시면은요. 이렇게 볼게요. 그냥 요렇게만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자고 있는 아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sleeping을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캐서 in the room이란 말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뭔가 좀 구체성이 좀 들어가죠. 얘는 그냥 자고 있는 거지만은 얘는 뭔가 구체적인 표현까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the baby 이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명사 수식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명사 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보어는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보어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걸 잠깐 좀 지워볼까요? 잠깐만 살짝 좀 올려볼게요. 빈 공간 어디 좀 찾아서 내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남자는 책을 읽고 있어요. Reading a book. 요렇게만 딱 들어가면 보세요. 요렇게만 딱 들어가면 나 지금 대문자 안 썼는데 얘가 지금 주어고요. 얘가 지금 동사고요. 얘가 지금 하나의 보호 역할이에요.
거꾸로 얘기도 마찬가지죠. 책 한 권 읽고 있는 게 그 남자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주어고 얘는 주격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SC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주어와 주격 보호의 관계일 때 얘기해요. 지금 주격 보호 쓴다고 그랬잖아요. 목적격 보호는 어떻게 쓰냐면은 그녀가 본대요. 이래 나온 코 더맨을 여기다가 넣어요. 요렇게 딱 들어가면 그녀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C가 동사가 되면서 얘가 이제 목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원래 동사였던 is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의미 전달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reading a book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5형식 문장에서 지각동사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그녀는 봅니다. 그 남자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그러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 그 남자가 되죠. 그럼 얘가 주어에서 목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격 보호도 당연히 목적격 보호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현재 분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과거 분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과거 분사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과거 분사는 어떤 식으로 하냐? 당연히 수동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또 첫 글자 대문자 안 쓰네. 자, 그 기계는 was invented. invent라는 단어는 발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발명되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by 탐에 의해서 발명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주어로 쓰였고 그 다음 얘가 동사로 들어갔으며 얘가 지금 과거 분사이자 주격 보호로 쓰여진 겁니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비동사 빠지잖아요. 그러면 탐에 의해 발명된 그 기계 이렇게 돼요. 근데 비동사가 있으면은 탐에 의해 발명되었다가 돼버려요. 알겠죠? 자, 과거 분사는 무조건 나중에 뜻 말씀드리겠지만 뭐뭐 된, 뭐뭐 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이거를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내가 들었어요. 그걸 들었어요. 뭐를 들었느냐? 그 기계가 탐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가 여기서는 주어가 되고 heard가 동사가 되면 자동적으로 들었던 그 기계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 was가 자동적으로 빠지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주격 보호였던 놈이 목적격 보호로 바뀌는 이런 구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형식과 5형식에 관련된 거 또는 3형식과 관련된 그런 문장 구조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볼게요. 다시 올라와서 보면은 자, 아까 말했던 주어 목적어로 보충 설명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문에 John told me 존은 나에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야기를 꾸며주는 명사 수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Patty was worried about her exam 하면은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패티잖아요. 그러면은 패티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was가 빠졌어. 그러면은 시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패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데 얘는 지금 뭐냐면 I found the child sitting by himself 하니까 나는 그 아이가 스스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스스로 앉아있다라는 얘기인데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내 지금 괜히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목적어예요. 그러면은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일단 생긴 꼬라지가 동사 ing고 그 다음에 뜻을 잘 보세요. 뜻이 뭔가 하자로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능동이에요. 근데 여기 구체적인 게 하나 더 들어가죠. 하고 있는 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주어가 직접 뭔가를 하는 능동의 역할, 그 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진행의 의미가 들어갑니다. 진행의 의미. 그래서 뜻 자체는 이렇게 쓰고 있고 능동과 진행의 역할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과거 분사는 지금 생긴 꼬라지가 일단 뭐뭐 된, 뭐뭐 진 이런 말로 나와요. 뜻이. 그리고
뭐뭐 된 뭐뭐 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얘가 아무래도 수동의 의미나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시제에서 현재 완료 배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5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수동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거 분사와 직결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3단 변화를 공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서술형에서 다 조져요. 그냥 말 그대로. 실컷 구조 뭐 쓰는 법 다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현재 완료는 뭐 저기 뭐야 용법 4가지 그렇게 백날 다 설명해도 정작 뭔가를 써야 될 때 과거 분사 똑바로 못 쓰게 되면 다 틀려요. 현재 분사도 사실은 마찬가지. 우리가 앞전에 동명사 배웠을 때에 동사 ing 쓰는 법을 모르고 있으면 이건 죄다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쓰는 법에 대해서 잘 좀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몰그레마는 아까 그 앞전에 동명사 설명하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다 설명을 했는데 현재 분사는 말 그대로 수식의 역할이고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호 역할을 하는 건데 특히 명사를 꾸며주는 상황에서는요. He is reading books 말고요. 잠깐만. He is reading books가 아니고 저기 뭐죠? 현재 분사.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boy 그냥 써도 되는데 learning이 들어가면 부가적인 게 의미가 되죠.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가 맞아요. 그런데 얘는 shoes는 shoes인데 learning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발이 달리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달리기 위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만약에 저거와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똑같은 ing에 밑줄 꺼놔놓고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되느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대입을 시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 동명사 자리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싹 다 빼보면 불완전한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를 뺐느냐 두 개를 뺐느냐 해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 됐고요. 자, 그래서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이런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동명사에서 지금 러닝 슈즈를 방금 운동화라 그랬잖아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 중에서는 sleeping bag 이거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앞전에 동명사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waiting room 이런 것들 얘네들도 동명사로 들어갑니다. 가방이 잠을 자고 있지는 않겠죠. 잠은 사람이 자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위한 가방 그 다음에 기다리기 위한 방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도 우리 뒤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좀 해놔놓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자, 여기 별표 하나 칩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감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가 뭐 지루하다, 뭐 아니면은 뭐 흥미롭다, 아니면 흥분하다, 뭐 충격을 받다, 뭐 당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데, 자,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뭐뭐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라는 능동의 뜻일 때는 현재 분사고 뭐뭐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이란 수동의 뜻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약간 문제풀이법에서 100%는 아닙니다. 그나마 이제 문제를 좀 풀게 하려고 예문들을 이제 그따구로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도 별로 그래서 공감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 풀 때는 일단 도움 돼줘야 되니까 주어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나 get 동사 같은 게 들어갔다 칠게요. 아니면은 뭐 감각동사 같은 거. 이게 아까 수업할 때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요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감정을 나타내는 어떤 동사가 들어갔을 때는 뒤에는 과거 분사 ed를 많이 쓴다 그 얘기예요. 감정을 나타내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 유발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느낀다는 얘기 그 감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받는다니까 아까 말했던 수동, 받을 숫자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가볼게요. 사물로 들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MR이즈 비동사 또는 뭐뭐 대답하는 get 동사 아니면 그 외에 감각 동사 물론 뭐 더 있습니다. 뭐 stay도 될 수 있고 뭐 다 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놔놓고 난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대부분 여기에 ing가 들어갑니다. 이유, 사물이 감정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아시겠죠? 사물이 감정을 느끼지는 않아요. 사물이 감정을 느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ing만 무조건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너무 지루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루한 겁니까?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지루한 겁니까? 수업 방식이 지루한 거죠. 그럼 그럴 때는 방식에다가 주어 포인트를 둬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여기에서 뭐가 있겠어요? boring밖에 없겠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ing가 결국은 어떤 감정을 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어떤 유발 대상이 들어가야 돼요. 즉 목적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책은 boring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뒤에 me가 들어가요. 이 책은 나를 지루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책은 나를 지루하게 합니다. 또는 이 책은 나를 흥미롭게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수동태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I am bored by this book 이렇게 들어가요. 나는 이 책에 의해서 지루함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잘 해놔놓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동사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bother 하는 단어, 그 다음에 annoy 하는 단어, 그 다음에 embarrass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많이 좀 등장하긴 합니다. bother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 annoy 짜증나게 하다, embarrass 당황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직결돼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이 책에서 언급되는 기본적인 분사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빠진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감정 유발하면서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 this book is boring이라고 했어. 뒤에 뭐 me는 넣었다 안 넣었다 치고요. 이 책은 지루하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 지루한 책이라고 만약에 얘기한다 하면은 일단 동사가 빠져야 돼요. 그리고 이 boring이 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사는 뭐 어나 더 같은 겁니다. 또는 뭐 지시대명사 뭐 this나 that 같은 거, 그 다음에 소유격 같은 거 my, you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고 뒤에 명사를 써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명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물이라면 사물 아시겠죠? 뭐 book, 뭐 toy,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감정 표현은 ing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사물이라면. 알겠죠? 사물이라면. 근데 사람이면 과거문자를 쓴다 하는 거.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그 소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가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명사 아니면 또는 이런 주어 이거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보너스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영상에서 그 본 수업 때는 얘기 뭐 했던 거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자, 아까 내가 분사구문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끊어야 돼요. 분사구와 문장이 들어간 겁니다. 분사구와 문장. 생긴 꼬라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분사죠. 그러면 시작이 동사 ing로 시작이 하거나 동사 ed로 시작을 하거나 문장 시작이 얘부터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물결 이게 바로 구예요.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는 몰라요.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전치사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분사구문으로 바꾸시오 할 때도 얘는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쓰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콤마. 그런 다음에 하나의 어떤 주어, 동사, 목적어 등등등등등등의 하나의 어떤 문장 형태된 거. 이게 바로 문입니다. 합쳐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사구문. 아시겠죠? 분사구문은 왜 쓰냐면요. 그냥 문장 간결하게 하려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건데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반대로 얘가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뒤로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 그 레벨에서 이제 보시면 되게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룰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접속사 단어가 일단 먼저 들어갑니다. 이 접속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and but also 이런 게 아니고 뭐 when, 뭐 because, 뭐 althoug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가상으로 주어 1, 주어 동사 1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어 1, 동사 1 들어가고 물결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난 다음에 주어 2, 동사 2, 물결 이렇게 딱 하고 마침표를 찍을게요. 자, 보통 우리가 명칭상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는 걸 보통 문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보통 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절. 근데 이렇게 접속사가 딸려 있는 절들은 보통 종속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접속사가 없이 주어 동사로만 쓰여지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주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이 동사는 마지막 해석이 얘한테 가야 되고요. 이 동사는 지 혼자서 다자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절과 종속절의 차이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한다? 1번 접속사를 뺀다. 물론 100% 다 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그러니까 얘를 빼도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접속사를 무조건 뺀다. 의미가 모호할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적을게요. 의미가 모호할 경우는 두어도 됨. 이렇게 쓸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S1, S2라 그랬잖아요. 종속절에 있는 주어하고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은 경우. 그러면은 종속절에 있는 주어하고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얘는 임금 주자고 얘는 종이니까 임금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종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경우라면 S1 즉 종속절에 있는 주어를 뺀다. 같은 경우에 빼는 거지 다른 경우면은 놔둡니다. 알겠죠? 다른 경우는 놔둬요. 이게 보통 무슨 분사구문이라 하냐면요. 나는 내대로 살겠소 하는 거니까 독립해서 살겠소. 그래서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명칭을 너무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동사 1 하고요. 동사 2. 종속절에 있는 동사와 주절에 있는 동사가 뭐가 같은 경우? 시제가 같은 경우. 우리 시제 배웠죠? 현재면 현재, 과거면 과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라면 종속절에 있는 동사 1이 뭘로 바뀌어요? ing로 바뀌어요. 과거 분사 일단 아니에요. 무조건 ing로 바뀌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뒤에는 무조건 딸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되는 건데 만약에요. ing를 쓰는데 단 만약에 이 ing가 비동사 ing가 된 being인 경우는요.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서술형 쓸 때는요. 단어 개수 제한을 봐야 돼요. 그러면 being 뒤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과거 분사 ed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전치사 명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 있어요. 이거는 본책에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야하고가 시제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제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야가 뭔가 조금 앞서는 경우고요. 얘가 그 다음인 경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요 동사는 과거, 요 동사는 현재. 근데 고등학생들은 이거 얘기 들었죠. 요 동사는 대과거, 요 동사는 그냥 과거. 그러면 얘가 어쨌든 하나 앞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보통 요 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having 과거 분사 이거를 써줍니다. 여기서 더 얘기하면 이제 머리 터지겠죠. 근데 고등학생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having pp로 바뀌고 나머지 뒤에 그대로 쓰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사실 중학교 3학년 레벨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2들은 일단 요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 물론 2-1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책이 자이스토리 레벨 3이니까 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3 그리고 이제 그 고1 친구들은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그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해야 이제 분사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는 다 끝나게 된 셈입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분사는 형용사 역할 한다 하는 거. 그래서 명사 꾸며주거나 보호 역할 한다 하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백날 설명해도 니네가 단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품사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문장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면 백날 설명해도 머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 다른 영어 책을 가지고 주어 동사 찾는 연습하고 그 다음 문장 해석 능력 키우세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수학에서 백날 개념 설명하면 뭐하냐? 니네가 직접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영어도 마찬가지라고 맨날 이거 개념 설명하면 뭐하냐고 니네가 단어를 알아야지. 맞잖아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야 이제 이준엽이하고 이지훈이가 보는 거야. 둘 다 지각하지 마. 황 진짜. 끝.